이제 시작하죠. 도움이 되는 링크가 그 SQL, MySQL 이게 DBMS 중에 하나예요. 네, 이름이에요. 자,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튜토리얼은 일단 됐고 그 아래에 있는 연습 DB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Run SQL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이 코드에 대한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과를 쭉 보니까 뭐 아이디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 도시, 나라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그게 꽤 많아요. 데이터가. 한번 좀 따라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서 실행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커스터머스는 있죠. 그 중에서 where city equal 마크 하시고 다운표 쓰시고 베를린 하고 이제 다운표로 닫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이거 run SQL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뭐 한 건지 유추가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신 분만 손 들어주시면 돼요. 진행을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시티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많은 데이터는 전부 다 뽑아온 거고요. 지금 뽑아본 거는 제가 베를린만 뽑아봤네요. 이번에는 시티가 아니고 컨트리를 한번 뽑아봅시다. 컨트리를 저머니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썼어요. 결과를 보시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지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컨트리라고 하는 요 항목 이거를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열은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열이고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옆으로 보는 거는 다른 색깔로 옆으로라가 아니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가로로 보는 거는 이거는 행이에요. 행.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건 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건 뭐냐면 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점원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오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리가 전부 다 점원이죠. 지금 한번 해본 게 DBMS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DBMS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했지만 지금 이런 where라고 하는 이 줄이 만약에 없으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갖고 온단 말이죠. 전부 다 갖고 오면 91개네요. 마지막이 91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뭔가 조건, 뭔가 새로운 어떤 이상한 걸 넣으니까 일단은 그 점원이만 해가지고 몇 개 안 뺐어요. 이게 전체 몇 개 뺀 건지는 안 보여주네. 네. 확실히 적어졌죠. 데이터베이스를 조절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하는 값을 내가 매니지먼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그런 프로그램, 문법, 조작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는 좀 많이 다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다시 오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서 내가 이 문법들을 익히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일단 한번 쭉 해보는 걸로 해봤고요. DBMS는 그래서 데이터를요, 출력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도 해요. 데이터를 삭제도 물론 할 수 있고, 데이터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의,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이렇게 익혀보는 게 손으로 다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거를 쿼리문이라고 하는데 이 쿼리문들을 다 손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 조작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게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가능할 겁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면. 그리고 복습 있었잖아요. 복습 관련해서 백지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백지에서 이렇게 적어지나 않은 거예요. 아까 대강 이게 보면은 느낌 오거든요. 이게 뭐 하는 언어였는지. 근데 이제 백지에서 한번 적어보고 이 백지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그 복습은 완벽한 겁니다. 아까 어떻게 적었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하면 잘 나오죠. 근데 에러가 뜨죠. 그럼 에러가 뜨면 잘못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배울 겁니다. 뭐가 틀렸었을까요? 여기서 하나 제가 빠뜨렸었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빠져도 에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지에서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 이렇게 하시면 진짜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놔두시고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데이터부터 좀 상식선에서 우리 데이터를 좀 다뤄보고 DB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19세기에 나왔죠?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근데 1950년, 1900 중반부터 컴퓨터가 보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람한테 익숙한 건 아무래도 윈도우 98이죠. 윈도우 98, 98년도 그때 이후로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이죠. 아이폰 4가 나왔을 겁니다. 아이폰 4가 나오면서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면서 그 인터넷 속도가 그러면서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20년이고 15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가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대체 뭘까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DBMS니까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장 매체가 있겠죠. 그 컴퓨터가 일단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10. 그러면 컴퓨터가 어디다 저장해요? 어디다 저장했어요? 어디다 저장하고 그리고 컴퓨터한테 이걸 읽게 시켜요. 읽으면 컴퓨터가 화면에다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데이터 저장된 이 데이터를 보여줘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컴퓨터한테 주면은 얘는 화면에 10이라고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그럼 데이터 저장을 어디다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코드겠죠. 뭐 이런저런 코드가 많아요.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C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BMS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장이 대체 뭐로 되냐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뤄봅시다. 우리 먼저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HDD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는 윈도우 98부터 많이 쓰였고 SDD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다 하드 드라이브였는데 이 하드 드라이브가 저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원판 있죠? 그 원판에다가 홈을 파요. 홈을 파서
저장을 시키는 건데, 이 무슨 거냐면 이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는 이 구간이 있죠.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는다 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읽냐면 0이랑 1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저장을 할 때 0하고 1만 구분해주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0하고 1을 읽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하드 드라이브의 원판에다가 물리적으로 홈을 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판 곳은 1이고 안 판 곳은 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하드 드라이브가 컴퓨터가 어떻게 읽냐면은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미세한 거죠. 엄청 작은 거죠. 여기 홈들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들이 안 보이죠. 이게 읽는 거예요. 요거가 이게 읽어요. 디스크가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쭉 이렇게 딱 한 번씩 이렇게 돌겠죠. 그 한 어떤 라인을. 그러면 거기 홈이 파져 있으면 걔가 뭐 1번이고 홈이 안 파지면 0인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001, 000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컴퓨터가 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돌려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했고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를 쓸 때 막 포렌식 같은 거 하면은 데이터가 복구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홈을 물리적으로 팠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데스크 막 정리하고 관리하고 막 다 삭제해도 홈을 파는 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 뭐 영화 아이디어들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CD가 나왔어요. CD. CD는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영의를 구분했어요. CD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그 레이저가 어떤 그 색깔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어떤 색에서는 반사를 안 시키고 어떤 색에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반사하면 1이고 반사하면 0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훨씬 많은 그리고 엄청 가볍게 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그래서 CD 이렇게 보시면 CD가 이 원판은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에 스티커처럼 붙여 있는 거거든요. 그 스티커가 데이터예요. 스티커. 그리고 원판의 그 판을 긁지 말라 그러는데 원판 좀 긁혀도 괜찮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긁혀서 레이저가 이제 이 스티커를 읽는데 이 플라스틱이 너무 상해가지고 잘 못 읽으면 이제 그때 이제 못 읽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 이 플라스틱이 데이터인 줄 알고 막 엄청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CD의 그 위에 스티커 그거 펜으로 긋잖아요. 그러면 CD 망가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와가지고 우리는 USB로 거의 이제 저장이 되죠. USB쯤 오면은 뭐 거의 SDD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SSD라고 하죠. SSD라고 하고요. 이런 드라이브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뭘로 하냐면 이제 반도체로 하는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뭐 하나는 넘기고 뭐 하나 안 넘기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반도체가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우리 그 트랜지스터 먼저 한번 그림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발바닥처럼 이렇게 뭐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려볼까? 네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
전기 트랜지스터를 그 회로판에다가 연결하잖아요. 회로판에 그 납땜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전기 신호가 어쨌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1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안 넘기는 게 전기 신호를 안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이거 0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걸 아예 안 보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CPU가 많이 이제 제작이 됐는데 지금은 또 막 GPU 해고 GPU 또 넘어서 AI가 필요한 또 다른 거 또 나오고 해가지고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럼 이러한 방식의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그런데 이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들은 서버실 같은 데 있죠. 얘는 다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이고 하여튼 뭐 원리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반도체 1, 0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저장소라고 하면 이게 뭐냐 하는 건데 DB가 그 하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 이것도 드라이브니까 그냥 하드가 좀 명사가 되긴 했죠. 하여튼 하드에 저장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통칭해서 서버실 같은 데다가 이 회사들이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버실이 어디에 있냐면 네이버가 충주에 있나요?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하드를 이제 바닷속에다 이런 게 있어요. 바닷속 수중 데이터 센터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바다에도 있어요. 바다에도 있고 물론 대부분 다 지상에 있죠. 어디 위치에 있는데 이거 그 중요한 서버실들은 거의 다 기밀인 것 같더라고요. 잘 안 알려줘요. 바다도 어디 바다인지 아마 모를걸요. 근데 이 서버 같은 데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 삭제도 하고 수정하고 꺼내보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겠죠. 그럼 서버실에서 전기를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쓸 거예요, 이거. 전기 사용이 무지하게 많고요. 전기 사용이 엄청 많다는 건 전기를 쓰는데 무조건 열 에너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높은 열은 하드 이런 그 매체들 물리적인 그런 기기들을 녹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그죠? 데이터를 위해서 그 기기들을 위해서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서버실 가면 무조건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 필수예요. 필수. 바닷속에 왜 넣은 거예요? 바다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넣은 거예요. 에어컨으로 또 전기 써서 식혀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국리 속에 바닷속에다 넣어버리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뜨거운 데이터 센터라는 적혀 있네요. 전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요. 앞으로는 전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AI가 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챗 GPT 그런 또 일론 머스크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전기 얘기를 꼭 합니다. 전기가 너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이제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로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로컬이라고 하는 소리는 지역이잖아요. 현지거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본체에 붙어 있는 하드디스크.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본체의 하드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을 로컬 데이터라고 하고, 로컬에 저장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게 내 PC라고 해가지고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 PC. 근데 이거 저기 뭐 윈도우 조그만 전만 해도 이거 로컬 컴퓨터인가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아직도 이거 내 PC 한번 이렇게 켜봤을 때 여기서 이거 윈도우 C라고 해놨네. 이거를 로컬 디스크라고 했었어요. 로컬 디스크. 그러니까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리적 장치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워낙 우리가 온라인이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도 사용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이거는 이제 온라인의 데이터인데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서버실에 그 데이터 그 데이터 용량이라고 할까요? 용량을 이제 좀 빌려 쓰는 거. 로컬 데이터로 쓰는 게 아닌 거죠. 좀 다른 거예요.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그래서 그 드라이브에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데이터가 되게 많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본체에는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다운로드를 했을 때 로컬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시면서 몸으로 다 습득이 되셨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를 쓰고 지금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막 게임 같은 것도 예전에는 다 CD에서 다운받았고 지금도 다운받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클라우드로 다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서버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온라인이 강세가 되고 있고요. 서버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서버는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다 연결한 거예요. 해상으로 연결했어요. 해상으로.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로 한 거예요. 요 그림이 되게 유명하죠. 요거. 서버. 국제적인 건 해저 케이블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 공간도 인터넷이 잘 되고 우리 핸드폰 가지고 웬만한 시골 가도 다 터지는데 진짜 시골로 가면 안 터져요. 왜 안 터지냐면 거기는 서버 그 라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서버에는 그 선이 필요해요. 서버선?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서버선이라고 할게요. 서버선이 있어야 그게 온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다 연결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자기장 그러니까 전자기학 부분에부터 이제 비롯된 블루투스라든지 무선 통신 기능이 이제 발달한 거지 선이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라인들이 진짜 바다 밑에서 연결해 놓은 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고 일본의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선 까는 거가 LS죠. 참고로 LG의 LS가 깔아요 이런 거. 네.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참고로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그 큰 파이를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해저 케이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구글에 그 바둑 둘 때 있잖아요. 이세돌이랑 붙을 때 그때 왜 한국으로 선정이 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서버선. 우리 일본에서 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왜 선정됐냐면 구글의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온라인의 환경이 한국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리 잘 깔아놓은 거예요. 잘 깔아놔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를 220볼트를 아주 일정하게 쓸 수 있게 그 저기 회사 같은 데는 더 큰 거 써요. 회사 같은 데는 몇만 쓰더라? 75만인가? 하여튼 볼트를 되게 세게 쓰는데 그거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잘 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참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DBMS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개개인이 프로젝트에 막 넣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